아,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간을 좋게 해주는 방법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한의학에서 간은 장군지관이라고 해요. 장군. 예, 국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간은 속에 있는데 무슨 장군이야 할 텐데 잘 생각해 보면은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인 음식 있죠.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혈류까지 섞일 때까지 그 전에 모든 음식물을 컨트롤해서 영양소와 노폐물로 분리를 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들은 전부 다 해독을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장군이 맞아요. 우리 면역기관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중앙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장군지간이라고 부른 건데요. 간이 나빠지면 이제 제가 뭐 아침 피로 편에도 그렇고 독소 편에서도 그랬듯이 일단 몸에 독소가 누적되기 시작해요. 간이 나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소화 기능도 더부룩하다고 느껴요.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도 얻게 되고 아침 피로가 생겨서 아침에 몸에 통증도 생기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다 가시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간과 눈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결과론이기는 한데 눈이야말로 이제 모세혈관, 미세혈관들이 많은 말초의 혈관들이 작용을 하는 곳이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가 많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눈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감각 중에서 발달된 것이 또 눈이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피로하거나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간 피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을 있잖아요. 눈동자를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이렇게 360도로 눌러보면은 그 뻐근하거나 막 굉장히 속까지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눈이 피로해진 거고 간에 피로가 누적됐다, 간에 독소가 누적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짜증도 나요. 짜증. 간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짜증이 늘고 내가 그만큼 체력과 신경 안정 물질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을 좋게 하는 뭐 음식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시는데 사실 정설은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간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간에 나쁜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장에 가스 차는 음식들이 간에 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뭐 매운 음식,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없이 이제 단순 탄수화물, 달고 맛있는 것들이죠. 바로 열량이 공급되는 그런 단순 탄수화물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이제 찾는다면은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물질들이 풍부한 걸 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제가 누누이 채소를 강조를 하는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 다음으로 꼽는다면 결국은 식이섬유, 채소고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도 곰팡이균이 자꾸 올 수도 있고 세균이 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온도나 뭐 이런 습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내뿜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 뭐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뭐 폴리페놀 이런 것들인데 다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항균 효과를 갖고 다 이런 성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몸 속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그 생리활성 물질을 먹었을 때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도 다 식물 속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괴혈병 아시죠? 괴혈병. 이게 이제 우리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배를 타고서 막 2달, 석 달 넘게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륙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던 질병인 괴혈병이 발생을 하는 건데 괴혈병이라는 거는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서 인체 조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잇몸에 피가 나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내륙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원들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심하면 뭐 50%까지 3분의 1에서 50%는 괴혈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선상에서 신선한 야채,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채소를 꼭 먹어야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오롯이 간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면역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쁘면요 기본적으로 쉬어야 돼요. 특히 이제 간섬유화증이 있잖아요. 간섬유증.
뭐 간염, 비형 간염 보균이 오래되면 이제 간 섬유로 발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제 간에 독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간 세포가 파괴되다가 결국은 딱딱해지는 섬유화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맞는 얘기인데요. 간이 나쁘면 무조건 누워서 쉬시고 눈도 감고 말도 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생각도 고민도 하지 마셔야 돼. 그리고 잠만 자야 돼. 그래서 간이 최소한으로 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간에 나쁜 음식과 간에 좋은 음식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간이 좋아지려면, 간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간이 할 일을 줄여줘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장군처럼 작용하는 게 간이라 그랬잖아요. 음식물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이 과식을 하면 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고 소화 잘 되고 좋은 음식만 먹고, 나쁜 음식은 절대 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간을 쉬기 위해서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을 많이 취해주고 잠도 많이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채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음식들도 먹고, 또 한약, 간에 나쁘면 한약을 피해야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속설을 믿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약재야말로 산에서 나는 산나물, 산야채예요. 우리가 몸속에서 필요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 회복을 도와주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꼭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간에 좋은 뭐 이렇게 좀 맑은 처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에 좋은 처방들이 뭐 공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당기작약 청궁 숙지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물탕이라든지, 또는 당기작약 청궁 백출복령 택사로 이루어져 있는 당기작약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처방들은 다 간에 좋은 처방들인데, 흔히 이제 당기청궁 작약으로 이루어진 건강기능식품도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한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어서 간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